안녕하세요, 였습니다. 오늘은 갤럭시 S22 울트라를 가지고 왔어요. 광고 아니에요. 제품 빠르게 대여해서 사용해본 후기 5가지 포인트 중심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소재나 컬러감 덕분인지 아니면 대놓고 툭 튀었던 카메라 디자인이 변경된 덕인진 모르겠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중후한 느낌은 많이 완화됐어요. 전면부터 살펴보죠. 6.8인치 사이즈, 펀치홀 카메라, 엣지 디스플레이, 우리가 알고 있던 노트 그대로입니다. 갤럭시 S22와 22 플러스는 4대면이 완벽한 대칭을 이루지만 S22 울트라는 그렇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후면은 많이 달라졌어요. 소위 섬이라고 불리던 카메라 모듈이 사라지고 오직 렌즈군으로만 이루어졌어요. 시각적으로는 훨씬 깔끔해졌어요. 하지만 렌즈가 노출된 형태다 보니 바닥에 뒀을 때 렌즈가 바닥면에 그대로 닿아요. 그런 이유에서라도 생폰으로 쓰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워 보여요. 렌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케이스 조합은 필요해 보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서 봤던 건 글라스틱 사용 여부였어요. 글라스틱은 글라스보다는 내구성이 좀 더 좋다라는 점 외에는 프리미엄의 인상을 주기에는 다소 부족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번 갤럭시 S22 시리즈 모두 글라스가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광 탓인지 글라스틱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참고로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는 유광 글라스 느낌이 강하지만 울트라는 진짜 글라스 맞나? 육안으로는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물론 무광 타입이기에 유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문이나 오염에 강하긴 해요. 그 밖의 측면은 메탈 프레임으로 마감됐고요. S펜, USB-C 포트, 스피커, 마이크 등의 위치 변화는 없어요. 마이크로 SD는 미지원입니다. 갤럭시 S22 울트라는 4개의 쿼드 카메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간혹 5개 아니야?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측 상단에 있는 건 레이저 AF예요. 순서대로 1200만화소 초광각, 1억 800만화소 광각, 1000만화소 망원, 1000만화소 망원으로 구성됐어요. 참고로 1억 800만화소 망원, 즉 메인 카메라에는요 슈퍼 클리어 렌즈가 적용됐어요. 고스트 현상이나 빛 반사, 남 반사 등을 최소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 외에 다른 렌즈나 갤럭시 S22, 22 플러스에는 슈퍼 클리어 글라스라는 게 적용이 됐어요. 얘의 역할은 빛 번짐이나 빛 반사를 최소화합니다. 이렇듯 야간 촬영에 꽤 힘쓴 모습이에요. 사실 제일 궁금했던 대목이기도 해요. 티저 영상에서 워낙 강조를 많이 했던 터라, 저도 얘를 대여하고 첫 번째로 했던 게 야간 촬영이었어요.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메인 카메라를 중심으로 S펜 셔터를 이용했어요. 여담이나 S펜 셔터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요걸로 촬영해보신 분들은 요 맛 못 잊으시죠? 모든 이미지는 일반 모드에서 스냅으로 촬영했어요. 슈퍼 클리어 렌즈 덕분인지는 몰라도 약간의 플레이어는 있지만 우려했던 고스트 현상이나 심한 빛 반사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반면 빛 갈라짐이 좀 과하다는 느낌은 없지 않았고 울트라의 노이즈 억제력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놀랬어요. 이어서 야간 비디오 촬영도 해봤어요. HD부터 8K까지 6가지 해상도를 선택할 수 있어요. 참고로 8K 해상도 선택 시 화면은 크롭이 됩니다. 슈퍼 스테디는 풀 HD 해상도까지 밖에 사용하지 못해요. 개인적으로는 UHD 30프레임을 선호하는 편이라서 이건 좀 아쉽더라고요. 실제 슈퍼 스테디를 활성화한 풀 HD와 비활성화된 UHD 사이 이 밝기나 화질의 체감차가 컸기 때문에 주간이 아니라면 손떨림을 포기하고서라도 UHD로 촬영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야간 비디오 촬영 중에 한 가지 주목했던 건 특정 상황에서 보라색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었습니다. 색수 차이에 의한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가 조금 심해 보였어요. 이전 기종에서도 언급됐던 보라색 현상이 왜 반복해서 나타나는 건지 추후 개선 여지가 있을진 모르겠네요. 카메라를 강조한 만큼이나 유용한 이미지 편집 기능도 눈에 띄었어요. 대표적인 게 AI 지우개입니다. 그림자 지우기, 빛 반사 지우기 2가지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문서 촬영을 많이 하는 편인데 불편했던 부분 중 하나가 형광등 아래에서 촬영 시 항상 그늘이죠. 망원으로 맞춘 후에 팔을 쭉 뻗은 상태로 찍어야 그림자를 최대한 피할 수 있었거든요. 이럴 때 AI 지우개 첫 번째 기능 중 그림자 지우기를 쓰면 문서 훼손 없이 그림자만 알아서 지워냅니다.
됩니다. 좀 신기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차나 건물 내부에서 바깥 풍경을 촬영할 때 창문을 통해서만 촬영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다른 피사체가 오버랩되는 일이 많은데 AI 지우개, 빛 반사 지우기 기능을 쓰면 창에 비친 피사체만 알아서 지워줍니다. 다만 환경이나 광량 등의 영향 탓인지 그림자나 빛 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I 지우개 적용 자체가 안 되거나 100% 완벽하게 지워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유광에서 무광으로 바뀐 재질, 전작 대비 약 3배 향상된 레이턴시, 프로와는 100% 호환, 전작 펜도 호환 가능하나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선 모델에 맞는 S펜 사용을 권장하고 있어요. 노트 10 플러스도 잘 쓰고 있는데 메모를 할 때 부족함 없는 속도라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젠 거의 완성형에 가까워지지 않았나 싶어요. 거기다 S노트에서 손글씨를 텍스트로 전환해주는 기능도 사용해봤는데 인식률이나 전환 속도도 꽤 좋았어요. 덕분에 S펜 활용 빈도는 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공식 스펙상 무게는 228g인데 실제 측정해본 값은 똑같았어요. 228g. 사이즈 대비 그렇게 무겁다라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또 기본 메모리가 8기가가 될 거란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다행히 8기가가 아닌 12기가가 들어갔습니다. 거기다 갤럭시 S22 플러스, S22 울트라는 45W 초고속 충전도 지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모델 디스플레이 최대 밝기가 꽤 많이 올라왔어요. 최대 1750니트예요. 주간 시인성은 더 좋아졌어요. 사용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던 탓에 게이밍, 발열, 스로틀링, 배터리 타임 같은 것들 실제 퍼포먼스 테스트를 담지 못했는데 이건 좀 여유를 두고 테스트해본 다음에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더로그열쇠였습니다. 안녕!